박 전 대통령의 일상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 달라진 의식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방에 수감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 독방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독방 수감자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자,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00원대 음식을 먹고요. 설거지도 본인 손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그다음 자, 연두색 수의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비로 다른 색깔의 수의를 사입을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45분 운동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사큐는 공정하고 막말과 비방이 없는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주영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생활이 너무나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봤던 경호 없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모든 예우가 박탈되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경비만은 유지가 되는 형태였지만 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용된 이상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최소한의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로부터의 안전이라든지 위협 방지라는 최소한의 어떤 경호의 필요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독고 수용이라든지 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보호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이용혁 교수님 모셨는데요. 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치소에 들어가면 다른 수감자들과 동등한 신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도 누구나 평등한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감하는 절차 자체가 아예 프로토콜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먼저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물품을 이제 영치를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서 지급되는 공식적인 물품만이 지급되고 예. 어디 방에 또는 수용시설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수용시설 안내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수의로 갈아입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용 기록부에 사진까지 촬영하는 이것은 아주 일정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로 봐야 될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건강 검진 과정에서 이른바 항문 검사와 입안속 검사도 거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교정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 자해를 통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 부위에 이와 같은 새로 만든 물건이 있는가를 예. 확인하게 되고요. 또 호칭도 바뀌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전에는 피의자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면 예.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예 이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숫자로 불러지게 됩니다. 만약에 왼쪽에 예. 1650번이 있다고 한다면 1650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려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검찰에 조사받을 예. 때처럼 대통령님이라든가 이와 같은 호칭은 전혀 없이 숫자로만 불려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게 된 이 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호정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수의 왼쪽 가슴엔 수용자 번호, 오른쪽 가슴엔 수감 위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감 위치 명찰 속 첫 번째 숫자는 구치소의 동수, 두 번째 글자는 층, 세 번째 숫자는 호수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찰에도 색깔이 있고 이 색깔마다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에 나오는 수감자들의 명찰을 보면 색깔이 저마다 다른데 명찰 색깔에 따라서 범죄의 종류 그리고 징역 기간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조직폭력과 같은 요주 인물은 노란색 명찰을 달게 됩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노란색, 김종 전 차관은 흰색 명찰을 달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무슨 색 명찰을 달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마약 사범은 파란색, 사형수는 빨간색, 그리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흰색 명찰을 달게 됩니다. 예. 이렇게 수감자 명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최 기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 이용혁 교수님. 네. 박 전 대통령의 차림새, 스타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평상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수수한 스타일 고수했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구치소 수감 소식을 듣자마자 검찰청 화장실에서 예. 직접 올린 머리에 있는 여러 형태의 핀들을
이제 뽑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이 확 변화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아침에 화장을 했던 그 화장 메이크업도 클렌징 제품을 이용을 해서 모두 지우고 이제 수감 절차에 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그 올림머리가 그 의상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아마 심적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의 그 뭐 상징적 요식 행위로서 의식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래도 그 수감 중에는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올림머리가 사실상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를 뭐 풀어 헤친다든가 또는 머리를 이렇게 좀 자른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그 변화가 있었을 때 예. 가뜩이나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진 낯선 환경에서 심적으로 어떻게 잘 정돈과 정리를 해나갈까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납득하지 예. 못하는 이 상황을 부인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올림머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이와 같은 심적 평정심에 좀 더 부정적인 요소를 끼칠 우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주영 변호사님, 자 의식주 중에서 이 음식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지 대략 한 10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2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치소에서 먹는 음식은 어떠하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처럼 정말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엄선된 그런 음식만 먹다가 이 구치소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구치소에서의 식사가 아무래도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독방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일일 3찬 식사를 예.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최주영 변호사님께서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애로사항,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토로를 하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마 정신적인 그 충격이 첫 번째로 올 겁니다. 모든 그런 상황에서는 대개 그 상황을 본인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예.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이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예. 심리적인 어떤 괴로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적응 기간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정신과 치료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서포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왕왕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구치소 밖에서 또 의무 진료를 받는 절차와 과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원한다라고 해서 손쉽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의학적인 진단이 뒷받침이 된 경우 예.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런 의학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웅익 교수님, 자 구치소의 하루 일과 24시간을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구치소는 사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닌 그 미결 수용자이긴 하지만 마치 그 군대와 같이 그 짜여진 시간으로 하루가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네. 8시에 추침을 해서 적어도 9시까지는 완전 추침이 이루어야 되는 그야말로 그 일정한 규칙에 의한 군대와 비슷한 생활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마음대로 뭐 늦잠도 잘 수 있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잘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군요. 그렇죠. 그 기상 시간과 추침 시간은 가장 이제 지켜야 할 예. 이 구금 시설 내에서의 기본 규칙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이 만약에 자유롭게 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뜻밖의 행동이라든가 또는 그 뭐 교정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하루가 쭉 진전이 예. 되고 다만 그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게 되면은 청취하고 싶은 라디오도 청취할 수가 있고 TV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TV 같은 것도 특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한해서만 청취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이제 뭐 지필 작업도 허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45분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 원칙은 공식적인 운동은 야외에서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그 뭐 재량이 좀 허용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네. 뭐 근육을 만드는 이와 같은 훈련을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그 전 대통령께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평소에 그 국선도 같은 요가나 스트레칭에 상당 부분 관심이 있었고 네. 그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그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심지어
팔굽혀 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말이죠.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지만 어떤 영상에서는 이제 그 거꾸로 물구나무로 쓰는 그래서 상당히 국선도 입장에서는 이제 고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할애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할애됐을 때 네. 국선도나 요가로서 체력 단련과 체력 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최 기자,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 있죠. 뭐 김기춘 전 실장 있죠. 이재용 부회장 있죠. 조윤선 전 장관 있죠. 이분들과 마주치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서울구치소가 범털 집합소라는 얘기가 있지만 라인업이 이 정도로 화려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 뭐 대통령을 비롯해 전 장관, 전 청와대 수석, 뭐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직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오가다가 다른 피의자들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안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재판을 받으러 향후 이제 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예. 과정에서 호송버스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공범은 같은 버스에 태우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박 전 대통령과 뭐 최순실 씨 혹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예.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또 그런 상황도 펼쳐지겠네요. 네, 그럴 경우에는 법정 안에서 이제 당연히 마주치게 되고 예. 서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입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의 수감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서울구치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97년도에 특별 사면을 받았죠.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사항인데요. 자, 먼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들의 당시 심경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실까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든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안고 어떤 처벌도 내가 받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역대 선례들을 보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윤기혁 교수님, 네. 자,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수감 생활을 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과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그 사례를 비추어 보면 사실상 근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감에 있어서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전 대통령의 사례에 의하면은 사실상 그 6인이 사용하는 혼고 시설을 개조를 해서 약 3.5평 되는 것에 혼자 예. 독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차려준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 공간도 세 곳으로 이렇게 그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견실, 화장실, 독방 이렇게 그 마련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사례에도 예. 아마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예. 이 전례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동시에 하는 차원으로 공간이 예. 이제 그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난번 사례에서는 이 세 공간을 나눈과 동시에 또 칸막이도 이렇게 쳐놓고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용자 상호 간에 있을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네. 뭐 차단해주는 이와 같은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최재형 변호사님, 면회는 하루에 얼마나 누구와 할 수 있어요? 네, 뭐 가족 면회는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1회에 한 번 될 수 있을 거고요. 변호인 접견이 이제 관건인데 변호인 접견은 그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일과 시간 중에 예. 하루 종일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은 보장되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 여성 그 접견실이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그 숫자가 조금 다소 남성에 비해서 좁습니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아마 재판 준비 차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된다면 예. 아마 그 접견실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주영 변호사님,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는 어떻게 되고요? 이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이 공방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어떤 이 법정 다툼 이 시간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구금이 된 이후로 20일 내에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지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 1심 구금 기간이 6개월까지 가능하고 2심, 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구금 구속 재판의 경우 재판을 마쳐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예. 그 기간 동안 아마 치열한 지금 유무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1심, 2심 공히 아마 구금 만료 기간까지 거의 꽉 채워가면서 많은 다툼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얼마나 저희들이 예상하면 되나요? 시간을요? 글쎄요, 어느 정도의 쟁점이 어느 정도 심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지만 최장 기간 한 1년 반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장 1년 반이 있으면 최종적인 어떤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일상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 달라진 의식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독방에 수감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 독방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독방 수감자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식. 자,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00원대 음식을 먹고요. 설거지도 본인 손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그다음 의. 자, 연두색 수의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비로 다른 색깔의 수의를 사입을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45분 운동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사큐는 공정하고 막말과 비방이 없는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주영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생활이 너무나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봤던 경호 없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모든 예우가 박탈되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경호, 경비만은 유지가 되는 형태였지만 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용된 이상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최소한의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로부터의 안전이라든지 따로 한다면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예 그 이유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숫자로 불러지게 됩니다. 만약에 왼쪽에 예. 1650번이 있다고 한다면 1650번 그러면 이제 예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려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그 검찰에 조사받을 예. 때처럼 뭐 대통령님이라든가 이와 같은 호칭은 전혀 없이 숫자로만 불려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게 된 이 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호정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수의 왼쪽 가슴엔 수용자 번호, 오른쪽 가슴엔 수감 위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감 위치 명찰 속 첫 번째 숫자는 구치소의 동수, 두 번째 글자는 위협 방지라는 최소한의 어떤 경호의 필요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독고 수용이라든지 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보호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이용혁 교수님 모셨는데요. 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치소에 들어가면 다른 수감자들과 동등한 신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도 누구나 평등한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감하는 그 절차 자체가 아예 그 프로토콜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먼저 그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 물품을 이제 영치를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에서 지급되는 공식적인 물품만이 그 지급되고 예. 어디 방에 또는 수용시설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수용시설 그 안내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수의로 갈아입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용 기록부에 사진까지 촬영하는 이것은 아주 그 일정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로 봐야 될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건강 검진 그 과정에서 이른바 그 항문 검사와 입안속 검사도 거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 교정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 자해를 통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 부위에 이와 같은 새로 만든 물건이 있는가를 예.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또 호칭도 바뀌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전에는 피의자라고 이렇게 불렸던